미쳤어. 완전히 미쳤다니까. 박신호파가 드디어 재산을 나눈다던데. 그래서 누구한테 준대? 그게 말이야. 큰 며느리한테 땅 문서를 다 준다잖아. 뭐? 그 큰 며느리가? 있잖아. 그 큰 며느리 말이야. 1년에 한 번도 시어머니 뵈러 안 간다며. 쌀 한 대도 안 보냈다던데. 에이, 그래도 설마. 진짜라니까. 어제 장터에서 직접 들었어. 땅 문서 5장을 몽땅 큰 집에 준대. 그럼 막내는? 막내는 그냥 시어머니 모시래. 뭐? 빈손으로? 그 착한 막내 며느리가? 그러니까 말이야. 막내 며느리는 자기가 굶어도 시어머니 밥부터 올린다며. 매일 찾아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고, 세상에 공평하지도 않지. 박신호파 노망난 거 아니야? 착한 며느리는 빈손으로 보내고 못된 며느리한테는 전 재산을 다 주고. 그러니까 막내만 불쌍하게 됐지 뭐.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결정이 두 며느리의 운명을, 아니 두 집안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리라는 것을. 조선 야담꾼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조선시대로 떠나보시죠. 때는 영조 12년 서기 1736년 봄이었습니다. 무상동 골목 안쪽 기와 두어장 빠진 낡은 집 65박씨 노모는 그 집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장사가 망하고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때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포목상이었지만 큰 거래가 실패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죠. 두 아들은 각각 장가를 들어 따로 살림을 차렸습니다. 30살 큰아들은 하급 관리였고 25 막내 아들은 날품팔이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셨습니까? 대문이 열리며 큰아들 내외가 들어섰습니다. 큰아들은 깨끗한 도포를 입고 있었고 28 큰며느리는 비단은 아니지만 깔끔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 왔구나. 노모는 손을 털며 일어섰습니다. 큰며느리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노모의 차림새를 훑고 있었죠. 남루한 적삼, 기운 자국이 여러 곳, 큰며느리의 시선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동이 몇 개 없네. 쌀독도 작고 반찬도 별로 없어 보여.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어머님, 살림이 많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괜찮다. 노모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새 장사는 어떻게 되십니까? 장사? 내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몇 해냐? 하지만 어머님, 혹시 남겨두신 게 없다. 노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큰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방 안을, 마루를, 마당을 훑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으시네. 잠시 후 큰아들 내외가 돌아갔습니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큰며느리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정말 아무것도 없으시네요. 장사 망한 게 맞나 봐요. 그런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뭘 기대할 게 있겠어요? 차라리 잘 됐어요. 부담 없잖아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노모는 그 뒷모습을 창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그 눈빛 속엔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막내 아들 내외였습니다. 25 막내 아들은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23 막내 며느리는 손에 큰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담근 겉절이에요.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노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먹어라. 너희도 살림이 어려운데 저희는 또 담그면 돼요. 어머님 드시라고 가져온 거예요. 막내 며느리는 보자기를 풀지도 않고 바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부엌에 놓아둘게요. 김치독을 부엌 한쪽에 놓고 돌아 나오면서 막내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물동이가 비었네. 마당에 낙엽도 쌓였고 막내 며느리는 마당으로 나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야, 뭐 하느냐? 청소 좀 할게요, 어머님. 내가 왜? 금방 끝나요. 막내 며느리는 마당에 낙엽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노모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그 눈빛 속엔 아까와는 다른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쓸고 나서 막내 며느리가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텃밭파가 잘 자랐네요. 올해 파는 억세지 않아서 좋겠어요. 그래, 올해는 억세지 않아 좋다. 막내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사발 떠왔습니다. 어머님,
물 한 사발 드세요. 노모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 한 모금 사발을 내려놓으며 노모가 물었습니다. 너희 집 물은 길어왔느냐? 저희는 괜찮아요. 어머님 먼저 드세요. 해가 질 무렵 막내 아들 내외가 돌아갔습니다. 어머님, 저희 먼저 가볼게요.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대문이 닫혔습니다. 노모는 혼자 마루에 앉아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큰 집은 무엇을 보았고 막내 집은 무엇을 했는가? 노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노모는 작은 등잔을 켜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 한쪽 낡은 괴짝. 노모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 그 밑에 헝겊 보자기 하나. 노모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들여다보기만 했죠. 아직은 때가 아니로구나. 뚜껑을 다시 닫았습니다. 손에는 낡은 장부 한 권. 노모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날짜와 함께 두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큰아들 박성준, 막내 아들 박성민. 노모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작은 글씨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내외 마이너스 첫 방문. 눈으로 재산을 헤아림. 말로는 안부를 묻되 마음은 다른 곳에. 막내 아들 내외 마이너스 첫 방문. 손으로 정성을 다함. 말없이 봉사하되 마음은 한 곳에. 노모는 붓을 내려놓고 장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작되었구나. 진짜 시험이.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노모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다가 줄어들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 노모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첫 방문이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드라마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노모가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씨 어르신, 마을 이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55 정도 되어 보이는 이장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웬일이신가? 댁 지붕기와가 또 떨어졌더군요. 이번엔 4장이나. 알고 있네. 알고만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러다 큰 비 오면 큰일 납니다. 방이 다 젖어요. 이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전에 장터에서 목수 박서방 만났는데 그 양반이 그러더군요. 한 보름 전에도 와서 확인했는데 벌써 또 빠졌다고요. 그래, 어서 고치셔야지요, 어르신. 이장이 떠난 후 노모는 마루에 앉아 지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기와 내장이 빠진 자리가 뻥 뚫려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방이 다 젖겠구나. 노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막내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막내 며느리의 시선이 지붕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지붕이. 막내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모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 비만 조심하면 된다. 어머님 안 돼요. 큰 비 오기 전에 고쳐야죠. 기와가 비싸다. 그냥 두어라. 제가 내일 기와 몇 장 구해올게요. 너희 살림도 어려운데 어찌. 저희는 괜찮아요. 막내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계신 데가 먼저예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날 밤 막내 며느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제가 품 팔아서 돈 좀 벌어올게요. 품을? 어디서? 김서방 댁에서 빨래 일손 찾는다던데 거기 가볼게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데. 막내 며느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지붕 고치는 게 먼저예요. 다음 날 동이 트기도 전에 막내 며느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김서방 댁은 양반 집이었습니다. 큰 저택에 빨랫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오늘 안에 다 해야 하오. 할 수 있겠소? 네, 할 수 있어요. 막내 며느리는 하루 종일 빨래를 했습니다. 손이 터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드디어 모든 빨래를 끝냈습니다. 수고했소. 여기. 주인은 동전 10량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막내 며느리는 돈을 받아 바로 기와 장수를 찾아갔습니다. 기와 4장만 주십시오. 4장? 어디 쓸 건데? 시어머님 댁 지붕이 뚫렸어요. 기와 장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와를 내주었습니다. 4장에 6냥이요. 막내 며느리는 돈을 치르고 무거운 기와를 이고 노모댁으로 갔습니다. 마당에 기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막내 며느리는 다시 마을 목수를 찾아갔습니다. 박서방님, 오, 막내댁 며느리 아니시오? 50대 중반의 목수 박서방이 나왔습니다. 서방님, 부탁이 있어요. 내일 우리 시어머님 댁 지붕 좀 올려주세요. 지붕? 아, 박씨 어르신 댁 말이요. 기와 또 떨어졌나? 네, 4장이나요. 제가 기와는 사다 놨어요. 품값만 드릴게요. 막내 며느리는 남은 돈 4냥을 꺼내 건넸습니다. 목수는 돈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다요?
보통 지붕 올리는 품값이 10량은 되는데 죄송해요. 이것밖에 없어요. 오늘 품팔이에서 번 거예요. 막내 며느리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목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내일 아침 일찍 가겠소. 정말요?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목수가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지붕 고치러 왔습니다. 노모는 마루에 앉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가 부른 게냐? 막내댁 며느리가 부탁했습니다. 그때 막내 며느리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늦었어요. 며느리야, 내가 이걸. 어머님, 말씀 마세요. 당연한 일이에요. 막내 며느리는 밑에서 기와를 건네주고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마침내 지붕이 완성되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어르신, 목수가 사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수고했네. 노모는 마루에 앉아 새로 올라간 지붕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그 눈빛 속엔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땀을 닦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비 와도 괜찮겠어요. 고맙다, 며느리야. 어머님, 제가 할 일 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막내 며느리는 그날도 마당을 쓸고 부엌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텃밭에 물을 주고 나서야 돌아갔습니다. 노모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심이로구나. 진심. 이틀 후 큰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아낙 둘을 데리고 왔죠.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큰며느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루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 지붕이 새로 올라갔네요. 어머님, 언제 고치셨어요? 며칠 전에. 아이고, 제가 진작 알았으면 제가 했을 텐데. 어머님,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큰며느리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낙 하나가 감탄했습니다. 어머, 큰댁 며느리가 효성이 지극하시네요. 다른 아낙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시어머님 걱정을 저렇게 하시다니. 큰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겸손한 척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제가 어찌 시어머님 불편하신 걸 그냥 두겠어요. 참 착한 며느리 두셨습니다. 어르신. 그러게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 보기 힘들어요. 노모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큰며느리는 잠시 앉아 있다가 아낙들과 함께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집안일이 있어서요. 그래, 가거라. 큰며느리는 마당도 쓸지 않고 부엌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치맛자락을 툭툭 털고 나갔죠. 대문을 나서자마자 아낙 하나가 말했습니다. 큰댁 며느리가 참 효부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렇게 살림도 어려우실 텐데 시어머니 걱정을 저렇게 하시다니. 큰며느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겠지. 내가 얼마나 효부인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누가 지붕을 고쳤는지. 그날 밤 노모는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촛불 아래 노모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큰며느리 마이너스 두 번째 관찰. 남의 공을 자기 것이라 함. 거짓 효성으로 명예를 탐함. 마당 한 번 쓸지 않고 물 한 사발 뜨지 않고 입으로만 걱정하되 손은 움직이지 않음. 막내 며느리 마이너스 두 번째 관찰. 하루 품을 팔아 기와를 삼. 목수 품값을 아껴냄. 손이 터지고 허리가 아파도 한 번도 힘들다 하지 않음. 진심으로 봉양하되 말로는 당연하다 함. 노모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는 거짓을 말하고 하나는 진실을 행하는구나. 노모는 장부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시험은 시작일 뿐이다. 사흘 후 노모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텃밭에서 기른 파 한 단을 팔러 간 것이었죠. 장터 한쪽에서 목수 박서방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지붕은 이제 괜찮으시지요? 그래, 고맙네. 목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막내댁 며느리가 참 효성이 지극합니다. 하루 종일 품을 파서 기와를 샀다던데요. 그랬나? 품값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 한마디 불평도 없이 고맙다고만 하더군요. 노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수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어르신. 마을에서는 큰댁 며느리가 지붕 고쳤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이상하죠? 제가 분명 막내댁 며느리한테 부탁받았는데 말입니다. 노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목수는 잠시 노모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뭔가 있으시구나. 노모는 장터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팔을 팔고 쌀에게 한 묶음을 샀습니다. 돌아오는 길 마을 어귀에서 아낙 셋이 서 있었습니다. 아, 박씨 어르신. 큰댁 며느리가 참 효부시더군요. 지붕까지 올려드렸다면서요. 노모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역시 큰댁이 장남이니까 책임감이 있으시네요. 아낙들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노모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거짓이 진실처럼 퍼지고 진실은 그림자에 묻히는구나. 집에 돌아와 마루에 앉았습니다. 쌀에기를 풀어 햇볕에 말리며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해질 무렵 막내 며느리가 왔습니다. 어머님, 장 다녀오셨어요? 막내 며느리는 노모 옆에 앉아 쌀에기를 함께 널었습니다. 어머님,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다. 같이 하자. 막내 며느리는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쌀에기를 다 널고 마당을 쓸고 부엌에 물을 채워 놓았습니다. 어머님, 저 먼저 가볼게요. 저녁 지어야 해서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막내 며느리가 떠난 후 노모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날 밤 노모는 다시 괴짝을 열었습니다.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큰 며느리 이름 옆에 적힌 글씨, 막내 며느리 이름 옆에 적힌 글씨, 노모는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세상은 거짓을 진실이라 믿고 진실은 그림자에 묻힌다. 하지만 하늘은 안다. 그리고 나도 안다. 노모는 장부를 덮고 다시 괴짝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며느리를 효부라 부르겠지. 노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고치지 않으리라.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 그때까지 지켜보리라.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큰 며느리를 효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노모는 한마디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때가 오면 모든 게 드러날 테니까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온 아낙 하나가 우물가에 섰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물을 뜨던 아낙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박씨 어르신 댁에 재산이 있대요. 재산? 무슨 재산? 첫 번째 아낙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제 장에서 들었는데요. 옛날에 남편분이 장사 크게 하셨잖아요. 장사 망했다던데? 그게 말이에요. 아낙은 주변을 살피며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망한 게 아니라 숨긴 거래요. 뭐라고요? 땅 문서며 돈이며 다 감춰뒀다던데요. 땅 문서만 수십 장이고 돈도 항아리에 가득 묻어뒀다잖아요. 물동이를 들던 한 아낙이 그만 손을 놓을 뻔했습니다. 세상에, 그럼 박씨 어르신이 부자셨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저렇게 가난하게 사시는지 아마 숨기시는 거겠죠. 나중에 자식들 주려고. 소문은 불처럼 번졌습니다. 우물가에서 장터로, 장터에서 골목으로, 골목에서 집집마다 박씨 노파댁에 재산이 엄청나대. 땅 문서가 수십 장이래. 돈도 항아리에 가득. 하루 만에 마을 전체가 그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큰아들이 관아에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왔소. 큰 며느리가 저녁상을 차리다 말고 급히 나왔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뭘? 시어머님 댁에 재산이 있대요. 큰아들은 도포를 벗다 말고 멈췄습니다. 재산? 무슨 재산? 마을에서 난리예요. 시어머님이 장사하실 때 벌어둔 돈이랑 땅 문서가 엄청 많대요. 하지만 아버지 장사가 망했잖소. 큰 며느리는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게 말이에요. 망한 게 아니라 숨긴 거래요. 다들 그렇게 말해요. 정말 장터에서 직접 들었어요. 땅 문서가 수십 장, 돈도 항아리에 가득 묻어뒀다잖아요. 큰아들은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는 줄 알았더니 다 감춰두신 거였어요. 큰 며느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반짝반짝 탐욕의 빛이 서렸습니다. 여보, 내일 시어머님께 가봐야겠어요. 뭐라고 여쭤볼 건데 그냥 넌지시 물어보는 거죠. 혹시 남겨두신 게 있으신지. 다음 날 오후 큰 며느리가 노모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노모는 텃밭에서 팔을 뽑고 있었습니다. 그래, 왔구나. 큰 며느리는 마루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새 장터에 소문이 도는데요. 무슨 소문? 그게 어머님 댁에 재산이 있다는. 노모는 팔을 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헛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들 내 아버지가 망한 거 내가 모르냐? 재산이 어디 있겠느냐? 노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부엌 쪽을 슬쩍 보았습니다. 쌀독, 장독, 그릇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가? 아니면 잘 숨겨둔 건가?
어머님 혹시 남겨두신 거라도 없다. 노모의 대답은 더욱 단호했습니다. 큰며느리는 더 묻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큰며느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없는 걸까? 아니면 숨기시는 걸까? 며칠 후 막내 아들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날품팔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여보, 나왔소. 막내 며느리가 저녁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 씻고 오세요. 저녁을 먹다가 막내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소. 무슨 소문? 어머니 댁에 재산이 있다는. 막내 며느리는 밥을 짓던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재산이 있다고? 아니, 마을 소문이요. 아버님이 장사하실 때 벌어둔 게 많다는.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하지만 만약 정말로. 막내 며느리는 남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 막내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님이 어려우신 거 우리가 아는데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설령 있다 해도. 막내 며느리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어머님 편히 계시게 하는 것뿐이에요. 재산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막내 아들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내가 잘못 생각했소. 막내 며느리는 다시 밥을 지었습니다. 평소처럼 담담하게. 큰 집에서는 큰 며느리가 밤새 뒤척이며 재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막내 집에서는 막내 며느리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모는 괴짝을 열었습니다.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큰아들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재산 소문이 돌자 찾아와 물음. 눈빛에 탐욕이 어림. 재산을 묻는 자. 막내 아들 이름 옆에도 적었습니다. 재산 소문을 들었으나 찾아와 묻지 않음. 며느리가 말하길 재산이고 뭐고 상관없다. 재산을 묻지 않는 자. 노모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시험은 계속된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재산 소문은 여전히 마을을 떠돌았지만 노모는 한마디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집안의 태도는 이미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며느리는 노모를 찾아갈 때마다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어디 숨겨뒀을까? 괴짝 안, 마루밑, 아니면 땅속. 반면 막내 며느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노모를 돌보았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재산 소문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모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그 눈빛 속엔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보였구나. 큰 집은 재산에 눈이 멀었고 막내 집은 여전히 본분을 지키는구나. 노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곧 진짜 시험이 시작될 것이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날 노모가 두 아들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내일 모두 집으로 오너라. 중요한 일이 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마을이 술렁이었습니다. 박씨 어르신이 아들들을 부르셨대. 드디어 재산을 나누시나 봐. 누구한테 주실까? 당연히 장남이지. 하지만 막내도 효자잖아. 우물가, 장터, 골목 어기. 어디서나 그 얘기뿐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큰아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도포에 갖가지 쓰고 왔습니다. 뒤이어 막내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형님, 왔구나. 두 형제는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모는 방에서 나와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노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 어머니, 아직 정정하십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노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노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두 아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남긴 것이 있다. 큰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막내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사가 망했어도 이것만큼은 지켜뒀다. 노모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괴짝. 노모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헝겊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마루로 나와 두 아들 앞에 보자기를 놓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땅 문서 5장, 그리고 은자 몇 냥. 이것이 노모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다. 큰아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눈이 땅 문서에 고정되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노모는 큰아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긴 침묵. 큰 집에 준다. 어머니. 큰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장남이다. 집안을 이어가야 한다. 제사를 받들어야 한다.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탐욕과 기쁨으로 막내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모가 막내 아들을 보았습니다. 막내야. 예, 어머니. 너는 또다시 긴 침묵. 나를 모셔라. 막내 아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실망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노모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내일부터 노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큰 집은 땅 문서를 받아가거라. 막내는 나를 데려가고 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거라. 두 아들은 일어나 대문을 나섰습니다. 큰아들은 걸어가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땅 문서 5장. 5장이라니 얼마나 되려나. 그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집에 돌아온 큰아들이 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어머니가 재산을 우리 집에 주신대. 정말요? 큰 며느리는 밥 짓던 손을 멈췄습니다. 땅 문서 5장이랑 은자도요. 5장. 세상에. 큰 며느리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어머니가 역시 큰 집을 아시는구나. 당신이 장남이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그럼 막내는 어머니를 모시래. 당연하지요. 큰 며느리는 손뼉을 쳤습니다. 재산은 우리가 받았으니 봉양은 막내가 하는 게 맞죠. 그래, 공평하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 큰 며느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땅 문서 5장. 팔면 얼마나 될까? 비단도 사고 큰 집도 사고 행복한 상상에 잠겼습니다. 막내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왔소. 막내 며느리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막내 아들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댁에 재산을 주신대. 그러셨군요. 땅 문서 5장하고 은자도.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모시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막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우리가 빈손이. 막내 며느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막내 며느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재산이 뭐가 중요해요. 하지만 어머님 모시는 게 우리 도리죠.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막내 아들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실망하지 않소? 무슨 말씀이세요? 막내 며느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모실 방 준비해야죠. 내일부터 청소 시작할게요. 어머님 편히 계실 수 있게. 막내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소. 당신이 있어서. 큰 집에서는 밤새 땅 문서 계산을 하고 막내 집에서는 노모방 청소 계획을 세우고 다음 날부터 마을은 떠들썩했습니다. 들었어? 박씨 어르신이 재산을 큰 집에 다 줬대. 진짜? 막내는 빈손이래. 시어머니만 모시래. 큰 집은 복 받았구만. 그러게. 땅 문서만 5장이래. 막내는 불쌍하게 됐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짜 복이 어느 쪽으로 갈지. 그리고 이 결정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노모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된다. 사흘 후 큰아들이 노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땅 문서를 담을 깨끗한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노모는 방으로 들어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땅 문서 5장과 은자 몇 냥. 이것을 잘 받아라. 큰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잘 쓰겠습니다. 가거라. 큰아들은 돌아서서 대문을 나갔습니다. 보자기를 가슴에 꼭 안고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큰댁 아들이 뭘 들고 가네? 재산 받으러 갔잖아. 부럽다 진짜. 그날 오후 막내 아들 내외가 왔습니다. 손수레 하나를 끌고 왔습니다. 어머니 모시러 왔습니다. 노모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짐이 많지 않다. 막내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가지 몇 벌, 이불 한 채, 그릇 몇 개. 어머님, 제가 챙겨드릴게요. 막내 며느리는 정성스럽게 짐을 쌌습니다. 옷은 보자기에, 이불은 따로, 그릇은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손수레에 실었습니다. 노모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루를 한번 둘러보고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텃밭에 파, 마당에 나무 빠진 기와를 고친 지붕, 다자. 막내 며느리는 노모를 손수레에 조심스럽게 모셨습니다. 막내 아들은 짐을 실은 다른 수레를 끌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였습니다.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막내네가 시어머니 모셔가네. 재산은 큰 집이 다 가져갔다던데 막내는 빈손이래.
큰 집은 재산, 막내 집은 집만 가져가는구만. 쯧쯧 불공평하지. 막내 며느리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에 노모의 짐을 메고 손수레를 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성박 작은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펼쳤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쉬세요. 노모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벽, 작은 창. 너희는 어디서 자느냐? 저희는 부엌 옆쪽 작은 방 쓸게요. 막내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불편하시겠습니다. 괜찮다. 노모는 방에 앉았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저녁상이 들어왔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 된장국, 나물 한 접시. 막내 며느리가 노모께 먼저 드렸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너희는? 저희는 부엌에서 먹을게요. 노모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막내 아들 내외는 부엌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남은 보리밥과 멀건 국물로. 그날 밤 노모는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쌀쌀했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춥지 않으세요? 막내 며느리는 자기 이불을 가져와 노모께 덮어드렸습니다. 며느리야, 이건 내 이불.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이 편히 주무셔야죠. 막내 며느리는 이불을 잘 덮어드리고 나갔습니다. 노모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며느리는 진심이로구나. 다음 날부터 막내 며느리의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막내 며느리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불을 지폈습니다. 보리쌀을 씻어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해가 뜰 무렵 상을 차려 노모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너희는 먹었느냐? 저희는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노모가 드시고 난 후에야 막내 며느리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솥바닥에 붙은 누룽지 조금 막내 아들과 함께 물에 말아 먹었습니다. 미안하오. 막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젊으니까. 막내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노모가 막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예, 어머님. 장 좀 다녀오너라. 네, 뭘 사올까요? 노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무 말고 배추를 10포기 사오너라. 막내 며느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10포기요? 그렇게 많이요? 그래, 10포기. 하지만 어머님 돈이 이걸 쓰거라. 노모는 동전 몇 냥을 건넸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장터로 갔습니다. 장터에는 무가 가득했습니다. 배추는 몇 단밖에 없었지만 10포기를 샀습니다. 값이 무보다 조금 비쌌습니다. 어머님이 왜 배추를 사오라고 하셨을까? 집에 돌아와 노모께 보였습니다. 어머님, 배추 샀어요. 노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이걸 다 말려두거라. 말려요? 그래. 햇볕에 바싹 말려라. 막내 며느리는 이유를 몰랐지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배추를 하나하나 다듬어 마당에 널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배추가 바싹 말랐습니다. 그런데 장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배추 구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요새 날씨가 이상해서 배추가 안 자란대요. 어디 말린 배추 없나요? 장터에서 배추를 찾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값이 2배로 뛰었습니다. 노모가 막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이제 때가 됐다. 예, 어머님. 말린 배추 가지고 장에 가거라. 팔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하지만 명심해라. 노모는 막내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2배 밑으로는 절대 팔지 마라. 막내 며느리는 말린 배추를 바구니에 담아 장터로 갔습니다. 말린 배추요. 말린 배추 팔아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예요? 막내 며느리는 노모가 시킨 대로 값을 불렀습니다. 샀을 때보다 2배. 비싸네요. 요새 배추값이 이래요. 안 사셔도 됩니다. 막내 며느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주세요. 결국 한 사람이 샀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샀습니다. 한 시즌도 안 돼요. 모두 팔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모께 돈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다 팔았어요. 샀을 때보다 2배를 받았어요. 노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어머님, 어떻게 하셨어요? 배추값이 오를 줄. 노모는 막내 며느리를 앉혔습니다. 며느리야, 잘 들어라. 노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상 물정은 다 정해진 거다. 정해진 거요? 그래. 계절 따라 사람 사는 것 따라 다 정해져 있다. 노모는 계속 말했습니다. 봄엔 나물이 흔하다. 그걸 말려두면 겨울에 귀해진다. 가을엔 곡식이 흔하다. 그걸 사두면 봄에 귀해진다. 막내 며느리는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것은 정해져 있다. 봄에는 나물, 여름에는 시원한 것,
가을에는 곡식, 겨울에는 따뜻한 것, 때를 알면 돈이 된다. 노모는 막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장사다. 막내 며느리의 눈이 빛났습니다. 어머님, 더 가르쳐 주세요. 그날부터 노모는 막내 며느리에게 장사를 가르쳤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 물을 사두어라. 겨울 무가 떨어질 때쯤 값이 오른다. 여름이 오기 전에 삼배를 사두어라. 더울 때 잘 팔린다. 가을이 오기 전에 배틀실을 사두어라. 겨울옷 짜는데 필요하다. 막내 며느리는 노모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봄에는 나무를 사서 말렸습니다. 여름에는 삼배를 사두었습니다. 가을에는 곡식을 샀습니다. 겨울에는 배틀실을 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팔았습니다. 조금씩 돈이 모였습니다. 처음엔 동전 몇 냥, 그 다음엔 10냥, 그 다음엔 20냥. 1년이 지났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손수레를 샀습니다. 물건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일손을 하나 얻었습니다. 물건을 나르고 장터를 도는 사람. 이 나물은 말려서 보관해 두세요. 이 곡식은 봄까지 두세요. 일손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장터에 작은 점포 자리를 얻었습니다. 관아 아전에게 장세를 내고 정식으로 자리를 받았습니다. 장터 한쪽 구석. 하지만 막내 며느리에게는 큰 시작이었습니다. 점포에 물건을 쌓아두고 팔았습니다. 무명, 삼배, 나물, 곡식.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막내댁, 무명 있어요? 삼배는요? 막내 며느리는 물건을 내주었습니다. 값은 적당히 받았습니다. 너무 비싸지도 너무 싸지도 않게. 막내댁 물건은 믿을 수 있어. 값도 정직하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좋은 소문이.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막내가 장사를 크게 한다던데 점포까지 얻었다잖아.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 거래? 한 안악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신대요. 박씨 어르신이요? 네, 옛날에 남편분이 큰 장사하셨잖아요. 그 비법을 다 막내 며느리한테 주신대요. 그래서 저렇게 잘 되는구나. 그 무렵 큰 집에서는 큰 며느리가 땅 문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성 바뀌고 이건 강 건너. 큰아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걸 팔면 꽤 되겠소. 팔기는요. 더 불려야죠. 큰 며느리는 땅 문서를 다시 접었습니다. 더 기다리면 값이 오를 거예요. 그런데 당장 먹고 살게. 조금만 참아요. 땅만 제대로 팔면 부자예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땅 문서를 쥐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재산은 땅이 아니라 방법이라는 것을. 막내 집에서는 조금씩 물건이 쌓여가고 큰 집에서는 땅 문서만 쥐고 있고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노모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배우고 있구나. 큰 집은 욕심만 커지고 있고 노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곧 그 차이가 드러나리라. 5년이 흘렀습니다. 막내 집의 상단은 장터에서 소문난 곳이 되었습니다. 점포가 3개로 늘었고 일손도 5명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큰 집은 큰 며느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땅 하나만 팝시다. 왜? 값이 오를 텐데. 저도 좀 입고 살고 싶어요.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막내는 장사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는데 우리는 뭐예요? 땅 문서만 쥐고 굶고 있잖아요. 큰아들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알겠소. 하나만 팝시다. 어머니께 받은 게 5개인데 하나쯤이야. 다음 날 큰아들은 땅 문서 중 제일 작은 것을 들고 중인을 찾아갔습니다. 이 땅을 팔고 싶소. 중인은 문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기슭 밭이군요. 40냥에 사겠습니다. 40냥? 큰아들은 실망했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돈이 필요했습니다. 좋소. 땅을 팔았습니다. 돈이 들어왔습니다. 큰 며느리는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비단 치마 주세요. 이 적삼도요. 댕기도 예쁜 걸로. 돈이 물쓰듯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제 좀 사는 것 같네요. 큰 며느리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돈이 떨어졌습니다. 여보, 쌀 돈이 없어요. 또 땅을 팔아야겠소. 2번째 땅을 팔았습니다. 강가 반문서. 이번엔 50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도 금방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중인 하나가 큰아들을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 교활해 보이는 눈빛. 되게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중인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성 밖에 땅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은 헐값인데요. 왜 헐값이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인은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제가 관아 아전한테 들었는데 거기에 큰 다리를 놓는답니다. 다리요? 예.
한양으로 가는 큰 길이 생깁니다. 그럼 그 땅값이 중이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3배는 뜁니다. 큰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다만 빨리 사야 합니다. 소문 나기 전에. 얼마요? 100냥입니다. 100냥. 큰아들은 집으로 돌아와 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큰 기회가 왔소. 무슨 기회? 성박 땅인데 거기에 다리를 놓는답니다. 지금 사두면 3배로 불어난대요. 큰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3배요? 그럼 우리도 떼돈 버는 거네요. 그렇소. 그럼 우리도 막내처럼 부자 되는 거잖아요. 어서 사세요. 큰 며느리는 흥분했습니다. 큰아들은 성 안 좋은 논 문서를 들고 중인을 찾아갔습니다. 이 논을 팔고 그 돈으로 성박 땅을 사겠소. 중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성 안논을 팔았습니다. 100냥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성박 땅을 샀습니다. 큰 며느리가 세어보았습니다. 땅 문서가 이제 셋이네요. 하나, 둘, 셋. 벌써 2개나 팔았어요. 하지만 괜찮소. 저 땅이 3배가 되면. 그러게요. 그럼 우리 대박이죠. 2 사람은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땅값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안 오르지?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큰아들이 중인을 찾아갔습니다. 다리는 언제 놓습니까? 중인은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왜 그러시오? 관아에서 계획을 바꿨답니다. 뭐라고요? 큰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중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바칩니다. 안 돼. 큰아들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큰 며느리가 달려왔습니다. 다 날렸소. 뭐라고요? 다리가 안 놓인대. 우리 성 안 좋은 논 다 날렸소. 큰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안 돼요. 그럼 좋은 논은 날리고 휴지 조각만 남은 거예요. 큰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하나, 둘, 벌써 3개를 팔았구나.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어요. 큰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들었어? 큰 집이 땅 투기하다 망했대. 좋은 논 팔고 쓸모없는 밭 샀다던데. 욕심이 과하면 탈이지. 그러게 가만히 있을걸. 안악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무렵 막내 집에서는 노모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점포에서 돌아와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어땠느냐? 오늘은 무명이 잘 팔렸어요. 거래처에서도 더 보내달라고 하고요. 막내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노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댁은 어떻게 지내시나? 막내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소문으로는 어려우시다던데요. 노모는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욕심이 화를 불렀구나. 그날 밤 노모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큰아들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땅 문서 5장 중 첫 번째 마이너스 비단 사는 데 씀, 2번째 마이너스 쌀 사는 데 씀, 3번째 마이너스 욕심으로 이름, 남은 것 마이너스 2개, 쓸모없는 땅 하나 더함, 욕심으로 망한 자. 노모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재산을 주었더니 탕진하는구나. 방법을 가르쳤더니 불려가는구나. 노모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이제 차이가 확실히 보이는구나. 2 집안의 운명은 이미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1년이 더 흘렀습니다. 큰 집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땅은 2개만 남았고 그마저도 별로 값어치가 없었습니다. 반면 막내 집 상단은 점포가 4개로 늘었습니다. 일손도 10명이 넘었습니다. 거래처는 성 안팎으로 20곳이 넘었습니다. 장터에서 막내 댁 상단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큰 며느리가 장터에 쌀을 사러 갔습니다. 우물가를 지나는데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막내 댁 상단이 또 커졌대요. 점포도 하나 더 얻었다던데. 큰 며느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 거래요? 한 안악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장사 가르쳐 주신답니다. 박씨 노인네가요? 예. 옛날에 남편분이 큰 장사하셨잖아요. 그 비법을 다 막내 며느리한테 주신대요. 큰 며느리는 손에 쥔 동전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다른 안악이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가 떼돈 버는 거지. 시어머니 덕에 부자 됐네요. 큰 며느리는 그 자리를 황급히 벗어났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장사 비법을 막내한테 집으로 돌아와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 그러오? 막내가 장사 잘 되는 이유 들었어요.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어머니가 장사 비법을 다 가르쳐 주셨대요. 큰며느리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우리한테는 땅 문서만 주시고 막내한테는 돈 버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럴 리가. 다들 그래요. 어머니가 옛날 장사 비법을 다 막내한테 가르쳐 주셨대요. 큰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불공평해요. 우리는 땅 받았어도 팔아서 다 없어졌는데 막내는 계속 불어나고. 여보, 어머니가 막내한테 더 주신 거예요.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큰며느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공평해. 너무 불공평해. 우리는 땅 문서 받았어도 이렇게 가난한데 막내는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저렇게 잘 살아. 다 어머니 때문이야. 어머니가 막내한테 다 몰아준 거야. 큰며느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질투가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후 큰며느리는 노모댁으로 갔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노모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왔구나. 큰며느리는 부엌을 슬쩍 보았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쌀독이 가득했습니다. 장독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릇도 좋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막내가 갖다 준 거겠지. 어머님, 막내네가 장사를 잘한다던데요. 노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부지런하다.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셨나 봐요. 노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를 마실 뿐. 큰며느리는 더 묻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노모는 여전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 노파가 다 막내한테 몰아준 거야. 우리한테는 쓸모없는 땅만 주고 진짜 가치 있는 건 다 막내한테. 큰며느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막내한테 주신 게 맞아요. 그게 무슨, 직접 갔다 왔어요. 막내가 갖다 준 게 가득하더라고요. 큰며느리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장사 비법, 물목 거래처, 나요. 하지만 그건 우리한테는 땅 문서만 던져주시고 정작 돈 되는 건 다 막내한테. 큰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큰며느리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막내를 무너뜨려야 해. 그래야 어머니가 우리를 다시 보실 거야. 며칠 후 밤, 큰며느리는 헌 무명 몇 필을 샀습니다. 구멍 난 것, 얼룩진 것들. 이걸로 불량품을 만들 수 있어. 집으로 가져와 보자기에 쌌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여보, 그게 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상하오. 왜 헌 무명을? 큰며느리는 남편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당신 이대로 굶어 죽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막내가 잘 사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거예요? 큰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며칠 후 깊은 밤, 마을이 고요했습니다. 큰며느리는 헌 무명을 들고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막내댁 점포로 향했습니다. 점포는 일손이 없고 문이 늘 허술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쪽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큰며느리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문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무명 한 필이 손에 잡혔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좋은 무명이었습니다. 큰며느리는 가져온 헌 무명을 그 자리에 넣었습니다. 구멍 난 무명을. 이제 손님이 항의할 거야. 불량품 판다고 소문날 거야. 큰며느리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손님 하나가 점포로 왔습니다. 저기요, 막내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이 무명, 어제 샀는데 구멍이 있어요. 손님은 무명을 펼쳤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놀라 무명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구멍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파세요? 죄송합니다. 돈 돌려드릴게요. 막내 며느리는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손님은 투덜거리며 나갔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무명을 들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해. 분명 좋은 무명만 들여놨는데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막내댁 점포에서 불량품 팔았대. 진짜? 그렇게 믿었는데 장사 커지더니 이제 속이나 봐. 큰며느리는 그 소문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며칠 후 큰며느리는 또다시 점포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거래 장부를 훔쳐보려고 창문으로 손을 넣어 장부를 꺼냈습니다. 몇 장을 찢어냈습니다. 중요한 거래 기록들을. 그리고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 거래처들이 항의할 거야. 그달 말이 되었습니다. 거래처 주인이 막내 며느리를 찾아왔습니다. 지난달 곡식값이 안 맞는데요. 네, 잠시만요.
막내 며느리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몇 장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건 저도. 거래처 주인은 화를 냈습니다. 장사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장부도 제대로 안 쓰고.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막내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거래처 주인은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큰 며느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관하다. 며칠 후 큰 며느리는 관하로 갔습니다. 아전 하나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큰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발할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제 시동생 댁입니다. 큰 며느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상단을 하는데 사기를 칩니다. 아전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어떤 사기? 불량품을 좋은 물건이라 속입니다. 손님들이 다 속았어요. 큰 며느리는 손수건을 꺼내 눈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장세를 제대로 안 낸답니다. 장세를? 예. 점포가 4개인데 2개만 신고했대요. 아전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름이 박씨, 막내댁입니다. 아전은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보니 점포 2개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큰 며느리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걸렸어. 그래서 고발하는 겁니다. 나머지 2개는 신고 안 했어요. 아전은 붓을 들었습니다. 조사해보겠소. 큰 며느리는 관할을 나서며 웃었습니다. 이제 막내는 끝이야.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노모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며칠 후 관아 아전이 막내댁 점포로 왔습니다. 점포 주인이 누구요? 막내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저인데요. 무슨 일이십니까? 고발이 들어왔소. 아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불량품을 팔고 장세를 속였다는 막내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조사해봐야 알겠소. 아전은 점포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물건을 뒤적이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점포가 4개라던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장세는 2개만 냈소.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4개 다 냈어요. 여기 장부엔 2개만 나와 있소. 아전은 관아 장부를 보였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그럴 리 없는데. 분명히 다 냈는데. 엿새 뒤에 관아로 출두하시오. 아전은 장부를 덮고 나갔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날 저녁 막내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모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 관아에서 고발이 들어왔대요.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량품 팔았다고, 장세 안 냈다고. 누가 고발했느냐? 그건 안 가르쳐줬어요. 노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정말로 그런 적이 있느냐? 없어요, 어머님. 저는 단 한 번도. 막내 며느리는 울먹였습니다. 점포 4개 다 장세 냈어요. 제가 직접 관아에 가서 냈어요. 불량품은 팔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좋은 물건만 팔았어요. 노모는 막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알고 있다. 어머님,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노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막내 아들이 품팔이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 막내가 관아에 고발당했다고 형님 댁에서 그 얘기를 하더군요. 막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모는 눈을 감았습니다. 형님 댁에서 말이냐? 네. 큰형수님이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노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확실해졌구나.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막내댁 상단이 관아에 걸렸대. 사기쳤다던데. 장세도 안 냈다잖아. 잘 나가더니 결국 젖골이네. 거래처 주인들이 걱정하며 찾아왔습니다. 죄송하지만 거래를 끊어야 하겠소. 왜요? 관아에 문제가 생긴 상단과는 거래 못해요. 1사람, 2사람, 거래처가 떠났습니다. 점포에 물건은 쌓였지만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손님들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저기서 물건 사면 우리도 의심받아. 다른 데 가자. 막내 며느리는 텅 빈 점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일손으로 쓰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주인님, 죄송하지만 그만두겠습니다. 왜요? 여기 계속 있으면 저까지 소문이 날 것 같아서요. 막내 며느리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10명이던 일손이 모두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막내 며느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노모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느냐?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래처가 다 끊겼어요. 손님도 안 와요. 일손도 다 떠났어요.
어머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노모는 막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누군가 너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다. 일부러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요? 노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그 무렵 큰 집에서는 큰 며느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 안에 막내는 문 닫을 거예요. 큰아들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러는 게 정말 왜요? 당신은 막내가 잘 사는 게 좋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곧 어머니가 우리한테 오실 거예요. 큰 며느리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막내가 무너지면 어머니는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날 밤 노모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괴짝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장부 여러 권이 있었습니다. 노모는 첫 번째 장부를 펼쳤습니다. 막내 며느리 장세 납부 기록. 영조 15년 봄 마이너스 점포 1개 마이너스 납부. 영조 16년 여름 마이너스 점포 2개 마이너스 납부. 영조 17년 가을 마이너스 점포 3개 마이너스 납부. 영조 18년 봄 마이너스 점포 4개 마이너스 납부. 모두 노모가 직접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부를 펼쳤습니다. 막내 며느리 거래 기록. 불량품 판매 마이너스 없음, 손님 불만 마이너스 없음, 최근 한 건은 조작으로 의심됨. 세 번째 장부를 펼쳤습니다. 의심스러운 움직임, 영조 18년 가을, 마이너스 점포 근처 노점상 증언 밤에 누군가 드나등, 마이너스 문틈에 뿌린 재에서 발자국 발견, 마이너스 여자 신발 자국, 마이너스 큰댁 방향에서 옴. 노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보여줄 때가 왔구나. 노모는 모든 장부를 보자기에 쌌습니다. 내일 관아에 가야겠다. 마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노모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실이 곧 드러나리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노모가 보자기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막내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관아에 간다. 관아요? 왜요? 내일을 바로잡으러. 노모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관아를 향해.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박씨 어르신이 관아에 가신대. 막내 일 때문인가 봐. 어떻게 되려나.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판을 보러 온 백성들, 마을 안악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군졸 2명이 문 앞에 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박씨 어르신, 아전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인 일이십니까? 노모는 보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제 며느리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막내댁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노모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장부 여러 권. 이게 뭡니까? 아전이 물었습니다. 노모는 첫 번째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제 막내 며느리가 장세를 낸 기록입니다. 네 점포 모두 빠짐없이. 아전은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날짜, 금액, 점포 이름, 위치 모두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기록한 겁니까? 제가 직접 기록했습니다. 노모는 두 번째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래 기록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팔았는지, 불량품은 없었는지. 아전은 장부를 넘겼습니다. 3년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불량품을 판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단 한 번도 불량품을 팔지 않았습니다. 노모는 세 번째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누가 물건을 바꿔치고 장부를 훼손하고 장세표를 훔쳤는지 기록한 것입니다. 아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점포 근처 노점상에게 부탁했습니다. 밤마다 누가 다녀가는지 지켜봐 달라고. 또 문틈에 재를 뿌려두었습니다. 누가 들어갔다 나오면 흔적이 남지요. 그래서 누가. 노모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큰며느리. 큰며느리가요. 아전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량품을 넣고 장부를 훼손하고 장세표를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관아에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노모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이 사실입니까? 제 목숨을 걸고 말합니다. 노모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전은 장부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날짜, 시간, 증인, 증거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큰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당신이 막내댁을 고발했소? 네, 그렇습니다. 큰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짓 고발이라는데. 아닙니다.
박씨 어르신이 증거를 가져왔소. 아전은 장부들을 펼쳤습니다. 당신이 물건을 바꿔치고 장부를 훔쳤다고 큰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리고 밤마다 점포에 침입했다는 증인도 있소. 날짜, 시간 모두 기록되어 있소. 아전은 장부를 가리켰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냥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해서 관아는 막내 며느리의 혐의를 벗겨주었습니다. 대신 큰 며느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고발, 침입, 기물 훼손,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큰 며느리가 막내를 모함했대. 물건 바꿔치고 장부 훼손하고 박씨 어르신이 다 기록하셨다잖아.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럼 막내 댁은 억울했던 거네. 큰댁 며느리가 그럴 줄 몰랐어. 거래처 주인들이 막내 며느리를 찾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했습니다. 다시 거래하고 싶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님들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막내 댁 물건이 제일 좋아요. 역시 믿을 수 있어. 점포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막내 며느리는 노모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다 아셨어요? 노모는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지켜봤다. 어머님,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모는 막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이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다. 그날 밤, 노모는 모든 장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수년간 기록한 두 며느리에 대한 모든 것. 큰 며느리, 마이너스 공을 가로챈 자, 마이너스 거짓을 말하는 자, 마이너스 욕심으로 망한 자, 마이너스 남을 해하려 한 자, 막내 며느리, 마이너스 진실을 행하는 자, 마이너스 나누는 자, 마이너스 길을 아는 자, 마이너스 올바르게 사는 자, 마이너스 상단의 주인. 노모는 모든 장부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내가 보여준 것들이 이제 증거가 되었구나. 노모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만 남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누가 진짜 악인이었는지, 그리고 노모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정확하게 지켜봐왔는지.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결말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며칠 후 노모가 두 아들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모두 집으로 오너라.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그날 오후 마을이 또다시 술렁이었습니다. 박씨 어르신이 또 아들들을 부르셨대. 이번엔 무슨 일이래? 큰 며느리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재산을 다시 나누시려나?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뒤이어 막내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두 형제는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모는 방에서 나와 두 아들 앞에 섰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산을 나눈 지 몇 해가 되느냐?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6년입니다, 어머니. 그래, 6년. 노모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큰아들아, 예, 어머니.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땅 문서 5장과 은자였습니다. 지금은 큰아들은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2개만 남았습니다. 어찌하여? 긴 침묵,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큰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내야, 예, 어머니. 내가 받은 것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머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막내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상단을 일으켰습니다. 노모는 웃었습니다. 아니다. 예? 너는 가장 큰 것을 받았다. 막내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길을 받았다. 노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 버는 방법을, 세상을 사는 지혜를 받았다. 노모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모는 큰 보자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땅 문서를 담았던 그 보자기보다 훨씬 컸습니다. 두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모는 보자기를 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땅 문서 15장, 은자 수백 냥, 금 몇 돈, 보석 몇 개. 두 아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것이. 큰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다. 노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내 아버지가 진짜로 남긴 것이다. 처음부터 이것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렇다. 그럼 형님께 주신 것은 시험이었다. 노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욕심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보려 했다. 큰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막내에게 나를 준 것도 시험이었다. 노모는 막내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어떻게 사는지, 남을 어떻게 대하는지, 진심이 무엇인지 보려 했다. 막내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야. 노모가 불렀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마루로 올라왔습니다. 예, 어머님. 노모는 막내 며느리를 두 아들 앞에 세웠습니다. 이 며느리가, 노모는 막내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시험을 통과했다. 큰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 보자기의 모든 것은, 노모는 보자기를 막내 며느리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며느리에게 준다. 어머님,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너무. 받아라. 형님 댁도 계시는데. 막내 며느리는 큰아들을 보았습니다. 노모는 손을 저었습니다. 큰 집은 이미 받았다. 어머니. 큰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렇다. 노모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웠습니다. 너희는 땅 문서 5장을 받았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너희는, 노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욕심으로 탕진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큰아들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노모는 큰아들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노모는 큰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를 버리지는 않겠다. 어머니, 며느리야. 노모가 막내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예, 어머님. 큰 집을 도와주어라.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머님. 당연히 그래야죠. 하지만 노모는 손가락으로 보자기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으로 상단을 더 키우고 집안을 일으켜라. 어머님,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모는 세 사람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이제 말하겠다. 노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다. 재산을 그냥 주면 자식들이 망한다. 사람을 키워야 한다. 노모는 두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험을 만들었다. 큰 집에게는 돈을 주었다. 많은 돈을.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지켜보았다.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막내 집에게는 나를 주었다. 아무것도 없이. 그것을 어떻게 견디는지 지켜보았다. 막내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6년간 노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6년간 모든 것을 기록했다. 누가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지, 누가 재산만 바라보는지, 누가 배우려 하는지, 누가 탕진하는지. 노모는 보자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했다. 막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큰 형님께서 받으신 것도 시험용이었나요? 그렇다. 그럼 처음부터 형님께 줄 생각이 없으셨던 건가요? 노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노모는 큰아들을 보았습니다. 만약 큰 집이 잘 썼다면 이것도 함께 줄 생각이었다. 큰아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너희는, 노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번째 땅을 팔아 비단을 샀을 때 나는 기다렸다. 한 번 실수할 수 있지 하고, 두 번째 땅을 팔았을 때도 기다렸다. 이제 깨달으려나 하고, 하지만 세 번째 땅을 욕심으로 날렸을 때 노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다. 큰 집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큰아들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일어나라. 노모는 큰아들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너희에게도 기회를 주겠다. 어머니, 막내 밑에서 일을 배워라. 장사를 배우고 사람 대하는 법을 배워라. 예, 어머니. 노모는 막내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며느리야, 큰집 며느리에게도 기회를 주어라. 예, 어머님. 하지만 노모의 목소리가 엄격해졌습니다. 다시는 남을 해하려 하면 그때는 용서가 없을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노모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노모는 막내 며느리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 며느리가 이 집안의 안주인이다. 어머님,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며느리가 상단을 이끌고 집안을 일으킬 것이다. 노모는 두 아들을 보았습니다. 너희 둘은 이 며느리를 따르고 배워라. 예, 어머니. 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아들은 돈을 받았고 막내는 길을 받았다. 노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상속은, 노모는 막내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 며느리가 이 집안을 이어갈 것이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내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노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노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아니라 방법이었고 재산이 아니라 지혜였으며 욕심이 아니라 나눔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래? 박씨 어르신이 재산을 나누셨나 봐. 누구한테? 막내댁 며느리래. 세상에. 안악들이 놀라 수군거렸습니다. 큰 집은 이미 받았었대. 그걸 다 날렸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박씨 어르신은 다 보고 계셨구나. 그날 밤 노모는 마지막으로 장부를 펼쳤습니다. 수년간 기록한 모든 것,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영조 18년 가을 최종 결정. 큰아들 마이너스 땅 문서 5장 받음. 결과 욕심으로 탕진. 남은 것 2개. 교훈 돈만으로는 부족하다. 막내 아들 마이너스 노모를 모심. 결과 며느리가 길을 배워 상단 일으킴. 얻은 것 진짜 재산. 교훈 사람이 재산이다. 진짜 유산을 물려받은 자 막내 며느리. 노모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부를 불에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필요 없구나. 장부가 하나씩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교훈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노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노모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소. 사람을 키워야 한다고.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을 남겼소. 1년이 흘렀습니다. 막내 집 상단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점포가 8개, 일손이 30명, 거래처는 한양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직접 점포를 돌아다니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막내 며느리가 점포에서 장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주인님, 일손 하나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성박 상인들이 물건을 많이 사겠답니다. 얼마나? 무명 100필, 350필. 막내 며느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격은 시세대로 하겠답니다. 좋아요. 받아들이세요. 네. 일손이 나가고 막내 며느리는 다시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큰 며느리였습니다. 1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 화려한 옷 대신 소박한 치마 저고리, 거만한 표정 대신 겸손한 미소. 동서, 형님 오셨어요? 막내 며느리가 일어나 맞았습니다. 오늘 배울 것이, 형님, 오늘은 장부 정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고마워요. 정말. 큰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 전 관아 사건 이후 큰 며느리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막내 며느리 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재산이 있어도 쓸 줄 모르면 소용없다는 것을. 형님, 이 장부 보세요. 막내 며느리가 장부를 펼쳤습니다. 봄에 사들인 물건들이에요. 지금은 값이 쌀 때죠. 하지만 여름이 되면 이것들이 귀해져요. 그때 팔면 값이 오르는구나. 큰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시어머님이. 큰 며느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막내 며느리가 큰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고마워. 큰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해질 무렵 막내 며느리가 노모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어땠느냐? 노모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큰 거래가 성사됐어요. 성박 상인들과요. 잘했구나. 막내 며느리는 노모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형수님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 네, 열심히 배우시고 이제는 장부도 혼자 쓰실 수 있어요. 노모는 웃었습니다. 다행이구나. 어머님, 막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처음부터 다 아셨던 거죠? 노모는 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큰 집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어떻게 될지. 노모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사람은 시험 받을 때 본 모습이 나온다. 돈이 있을 때 어떻게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노모는 막내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나는 그저 기회를 줬을 뿐이다. 큰 집에게는 돈을, 너희에게는 배움을, 결과는 너희가 만든 것이다.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며칠 후 마을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막내 집 상단이 마을 사람들에게 쌀과 무명을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막내 댁에서 쌀 백석을 내놨대. 무명도 100필이나.
가난한 집마다 나눠준다던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직접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한 가구당 쌀 한 말씩, 무명 한 필씩 가져가세요. 고맙습니다. 막내 댁 덕분에 겨울 넘기겠습니다. 정말 복받을 분이에요. 노모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렇게 나눠주면 우리는. 노모는 손을 저었습니다. 나누는 만큼 돌아온다. 하지만 며느리는 안다. 나누는 것이 모으는 것임을. 노모는 막내 며느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 며느리는 진짜 상인이 될 것이다.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막내 며느리가 노모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들어가세요. 며느리야. 예, 어머님. 노모는 마루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이리 와 앉아라. 막내 며느리는 노모 옆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예, 어머님.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 막내 며느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재산이요? 노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럼 내가 준 것은 방법이다. 노모는 막내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 장사하는 방법, 사람 대하는 방법. 이것이 진짜 재산이다.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은 쓰면 없어진다. 노모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평생 남는다. 큰 집은 재산을 받았지만 방법을 몰랐다. 그래서 잃었다. 너는 방법을 배웠다. 그래서 불렸다.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 방법을. 노모는 막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자식에게도 가르쳐라. 재산이 아니라 방법을, 돈이 아니라 지혜를, 욕심이 아니라 나눔을.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막내 집 상단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막내 며느리 밑에서 꾸준히 배웠습니다. 큰아들은 막내 아들을 도우며 일했습니다. 두 집안은 서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추석 무렵 두 집안이 노모댁에 모였습니다. 차례상을 차리고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진지 드세요. 노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모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막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동서 고마워. 정말.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저런 짓을 했는데도 이렇게 받아주고. 큰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큰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동서. 두 며느리는 서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노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노모는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여보, 노모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대로 됐소. 아들들이 화해했고 며느리들이 한마음이 됐소. 그리고 진짜 후계자를 찾았소. 노모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소. 그의 겨울, 노모가 병석에 누웠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님, 약 드세요. 며느리야. 노모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예, 어머님. 내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들어라. 노모는 막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잊지 마라. 예, 어머님. 사람이 재산이다. 방법이 유산이다. 나눔이 복이다. 노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것을 내 자식에게도 가르쳐라. 예, 어머님. 막내 며느리는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큰 집도 계속 돌봐주어라. 당연히 그래야죠, 어머님. 고맙다, 며느리야. 노모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서 행복했다, 어머님. 그날 밤 노모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큰 상단, 박씨 상단,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상단 본점은 한양 종로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3층 건물에 일손만 100명이 넘었습니다. 점포는 한양 전역에 20곳, 이제 35이 된 막내 며느리, 여전히 직접 상단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주인님, 의주 상인들이 인삼을 팔겠답니다. 값은 작년보다 조금 비싸다고 사드리세요. 올해 흉년이라 내년엔 더 오를 겁니다. 네. 일손이 나가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제 40이 된 큰며느리,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서, 성박 점포 장부 가져왔어. 고마워요, 형님. 큰며느리는 이제 박씨 상단의 부주인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 밑에서 10년을 배우고 일한 끝에 한 점포를 맡게 되었습니다. 형님, 이번 달 수익이 좋네요. 응.
동서가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큰며느리는 웃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동서. 형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두 사람은 함께 장부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막내 며느리는 노모의 묘를 찾았습니다. 산 중턱, 전망 좋은 곳에 있었습니다. 어머님, 막내 며느리는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도 다녀왔어요. 막내 며느리는 가져온 음식을 차렸습니다.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봄에 사서 여름에 팔고, 가을에 사서 겨울에 팔고,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나누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상단이 이렇게 커졌어요. 어머님, 보고 계시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리고요, 어머님, 막내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수님도 많이 변하셨어요. 이제는 정말 훌륭한 상인이 됐어요. 우리 이제 진짜 자매처럼 지내요. 어머님이 원하시던 대로 막내 며느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막내 며느리의 집은 이제 한양에서 손꼽히는 대저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며느리는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막내 며느리에게는 세 아이가 있었습니다. 10살 큰딸, 8살 아들, 5살 작은 딸. 오늘 장사는 어떠셨어요? 큰딸이 물었습니다. 잘 됐지. 내가 가르쳐준 대로 장부를 썼더니 딱 맞더라. 정말요? 큰딸은 벌써부터 장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점포에 가서 일을 배우곤 했습니다. 응, 우리 딸 똑똑해. 막내 며느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오늘 할머니 묘에 다녀오셨어요. 그래, 다녀왔단다.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아들은 증조 할머니를 본 적이 없었지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할머니가 잘하고 있다고 하셨어. 막내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잘 키우라고 하셨단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막내 아들, 막내 며느리, 세 아이들, 그리고 큰아들 내외도 함께였습니다. 두 가족은 이제 자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형님, 이번 달 수익 좋다면서요? 막내 아들이 물었습니다. 응. 동생 아내 덕분이지. 큰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서가 방법을 가르쳐줘서 형님이 잘하셨어요. 막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큰 며느리가 큰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카 벌써 장사를 배우고 있다며? 네, 이모. 큰딸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한테 가르쳐주신 것처럼 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쳐주세요. 호, 똑똑하네. 큰며느리는 감탄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딸을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보고 계시죠? 제가 어머님께 배운 것을 제 딸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식사 후 막내 며느리는 큰딸을 불렀습니다. 딸아, 이리 와 앉아라. 네, 어머니. 큰딸이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딸아, 어머니가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 증조 할머니 이야기란다. 막내 며느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노모가 어떻게 두 며느리를 시험했는지, 어떻게 진짜 재산과 거짓 재산을 나눴는지, 어떻게 사람을 키웠는지. 큰딸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막내 며느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께 진짜 재산을 물려받았단다. 진짜 재산이요? 그래. 돈이 아니라 방법을, 땅이 아니라 지혜를, 욕심이 아니라 나눔을. 큰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이것을 너에게 물려줄 거야. 제게요? 그래. 내가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야 한다. 막내 며느리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기억해라. 진짜 상속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네, 어머니.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노모가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로부터 몇 년 후 박씨 상단은 조선 최고의 상단이 되었습니다. 큰딸은 어머니 밑에서 장사를 배워 20살에 점포 하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도 또 그 딸의 딸도 대대로 노모의 가르침을 이어받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방법을, 재산이 아니라 지혜를, 욕심이 아니라 나눔을, 사람이 재산이다. 박씨 상단은 100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조선 상업사에 길이 남았습니다. 현재 한 박물관에 박씨 상단의 기록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여성 상인, 박씨 상단의 창업주, 재산이 아닌 방법을 물려준 지혜로운 경영 철학, 대대로 이어진 나눔의 정신. 관람객들이 그 기록을 보며 감탄합니다. 와, 대단하다. 진짜 유산이 뭔지 아셨네. 한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얘야, 봤지?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방법이에요.
딸이 대답합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딸을 안았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서서히 멀어집니다. 하늘에서 햇빛이 쏟아집니다. 진짜 유산은 물려주는 재산이 아니라 물려받는 사람의 그릇입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방법은 평생 남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진짜 상속입니다. 푸른 하늘, 흰 구름, 그리고 밝게 빛나는 태양.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실제 있었던 한 현명한 어머니의 지혜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